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광주 전남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이 개정돼 소방차 길 터주기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10번 가운데 4번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전남적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도 일반 병실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전남적 농어촌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이 늘면서 전라남도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물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 무역, 금융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직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광주 전남 업체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들은 대금 결제가 지연, 중단되거나 물류 공급 차질, 국제 금융 리스크 확대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경우에 수출입 제재라던가 거래가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 향후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 운수업 등 6개 분야에 668억 원을 투입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 비용과 수출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기업마다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가 상승과 사료 가격 폭등에 따라 농어가에는 면세유 유류비 인상액 일부와 사료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에도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민들과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불이 났을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가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가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어야 하는데요. 소방차 길터주기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목포 상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다급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지만 줄지어 선 차량들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요지부동. 결국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 의식이 너무 좀 크락션까지 막 빵빵빵빵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 뒤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라도 해줬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목포 소방서가 소방차 길터주기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방차 길터주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방차에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소방차가 이동 중에 길을 비켜달라는 방송을 합니다. 화재 출동 중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피항 또는 갓길 정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도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도 차량들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도 소방차 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소방차는 아찔하게 피하면서 지나가야 해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은 7분. 지난해 전남에서 소방차가 7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59%,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섬마을 화재를 감안해도 10건 가운데 4건은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현장 도착에 1, 2분의 차이가 화재의 화세를 키우고 줄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옆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보가 아닌 의무이고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소방차 길터주기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 20일 6,800여 명까지 줄었던 전남적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남적 확진자 수는 13,000여 명으로 자정까지 역대 최고치인 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161명으로 늘었고 확진자 가운데 유치원생부터 초중고학생이 전체 확진자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병실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가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확진자 입원 수요가 늘고 있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기저질환 확진자가 원래 다니던 병원의 일반 병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병원에는 건강보험 정책상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를 시행한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57명의 기저질환 확진자가 도내 일반 병실에서도 치료받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 6,300만 원과 재산세 17억 3,600만 원을 냈습니다. 통상 학교 부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건물 한 채만 지어진 채 개교를 준비하다 보니 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일단 종부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뒤에 법적 검토를 거쳐 조세 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강상구 기업도시 담당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광주와 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장급인 3급 공무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다시 방문해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 방문 때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수년됐던 광주 시민 감사 인사 행사를 열고 조선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당 독점의 호남 정치 구도를 깨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가은 아나운서가 오늘 지방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한평군수 3선 출신인 이석형 전 군수가 또다시 한평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석형 전 한평군수는 한평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군수 출마를 하게 됐다며 일과 성과로 다시 사람이 넘쳐나는 한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평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마음이며 소멸위기로 빠진 한평을 살려야만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미래 세대의 길을 여는 것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입니다. 박인환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진도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인환 전 위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역량, 행정 전문성을 갖춘 군수가 필요하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 박인환은 소신과 청렴으로 지켜온 40년이 넘는 귀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진도, 살맛나는 진도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옥수 전 무안군 산림조합장이 무안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조합장은 대기업 유치로 2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며 농업, 관광, 생태가 공존하는 삼모작 도시형 농촌 조성과 1조 원 예산 시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통합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저 최옥수 강력한 추진력과 혁신적인 경영 기법을 접목시켜 무안군의 도약에 확실한 돌파구를 잡겠습니다.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완도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공직생활 35년의 경험과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총 35년간 중앙과 지방 광역 행정 경험이 있는 완도에서 나고 자라 완도에서 살고 있는 진짜 완도 사람입니다. 완도군은 과거 현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어촌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 문제는 정책적 접근과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전라남도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붕이 주저앉고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방치되는 빈집들이 전남 지역에만 2만여 호에 달하면서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빈집 실태 조사와 관리 등에 대한 각 시군의 관심과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 오랜 골칫거리였던 빈집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라남도가 제시했습니다. 시군별 빈집 실태를 조사해 건물 상태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철거와 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다 이렇게 아주 열악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빈집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전체 44%인 8,700여 호. 전라남도는 이를 고쳐서 귀농 귀촌인에 빌려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지역 빈집은 도시 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도 여기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전남 지역 빈집 정보와 활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빈집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우리 도에 있는 빈집이 그냥 빈집으로 방치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한편 도내 빈집의 40%가량인 9천여 호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문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빈집 종합관리 대책의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간제 공무원 특혜성 채용 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당초 오늘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선고 기일을 5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군수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의 친인척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전남 20대 남녀가 말하는 성평등과 생애 전망을 주제로 제1차 전남 성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20대 청년들은 지역을 이끌고 새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층의 부재는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원인이라며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청년 정책들도 변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 전남 지역에 매입 임대주택 2천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광주는 북구에 830가구, 남구에 340가구 등 총 1,800가구가, 전남은 목포에 160가구 등 29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모집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생계와 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으로 매입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역 유명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원산지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통신 판매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166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와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사이버 전담반은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에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 포인트 적립금 2억 3천여만 원이 전남 미래교육재단에 전달됐습니다. 전남교육 지역 상생카드는 2021년 8월 도교육청, NH농협은행, 광주은행이 협약을 맺어 발행한 법인카드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이 카드 이용액의 1%가 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전남 지역 특산 어종인 민어의 어획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 종자 생산에 나섭니다. 전남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해 확보한 민어 어미의 1,300마리를 통해 5만 마리의 종자를 생산해 키우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이 종자들을 신안해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국내 민어 생산량은 지난 2014년 6,440톤에서 지난해 4,917톤으로 24% 감소했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버려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만드는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태양광과 연계 2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53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